안녕하세요. 임상영양사 우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콩팥병 환자들한테 드시면 좋을 맞춤형 빵을 3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콩팥병 환자분들을 위한 빵이라 그러면 혹시 좀 진기한 재료를 막 넣은 영양 만점 건강식 빵 이런 거를 혹시 상상하셨다면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 빵 3가지는 오히려 필요한 건 필요한 만큼만 드시고 좀 덜어낸 절제된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빵을 만들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식빵처럼 식사빵을 먼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처음 만들어 본 게 이제 피타 브레드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중동 지역 분들이 주로 드시는 빵이고 이게 약간 공갈빵처럼 생겼잖아요. 이거 반을 자르면 주머니처럼 생겨서 안에 샌드위치, 그러니까 화이타 같은 거 해 드시는 것처럼 안에 내용물을 좀 채워서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빵을 하나 만들고 나서는 그 다음에 좀 요즘 유행하는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빵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2번째로 만들어 본 빵이 소금빵이에요. 근데 콩팥병이면 저염 식사해야 되는데 소금빵이 웬 말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소금빵 모양이고 그 맛이 돼 소금은 줄인 요거 하나 드셔도 일반적인 빵집에서 파는 식빵에 들어있는 소금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빵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머핀 같은 거 잘 안 되기도 하고 해서 하다가 이제 열량 보충이 필요하신 분들이 드실 만한 케이크, 그러면서도 밀가루 싫어하시는 분 위해서 쌀가루로 만든 간식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어 본 게 요 제누아즈거든요. 약간 스폰지 케이크 같이 생긴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동그란 원형인데 지금 잘라내서 이렇습니다. 그럼 요 3가지 만들어 드시는 방법 이제 영상으로 준비해서 그거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이론적 배경이랄까 그런 거 좀 먼저 앞에 설명드리고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콩팥병 환자가 나한테 이게 맞는 빵인지를 보시려면 우선 본인이 만성 콩팥병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처음 진료 보시고 콩팥이 좀 안 좋아져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1, 2단계 초기 콩팥병이시라면요.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자료를 막 찾아보시겠죠? 그러면 뭐 저단백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주로 칼륨 뭐 이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1, 2단계는 아직은 칼륨을 제한해야 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콩팥병 진행을 좀 빨리 나쁘게 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되는 질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거 조절하는 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채소라든지 잡곡 이런 거 충분히 많이 드시는 그런 식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빵 중에는 뭐 이런 피타 브레드 같은 데에 샌드위치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재료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콩팥병이 조금 진행이 돼서 3기 이상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소변 양도 줄고 그러다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칼륨도 좀 높아 있다 이런 말씀 들으시면 이제 이때부터는 칼륨을 제한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 재료에 그런 칼륨이 많은 거 잡곡이라든지 이런 건 좀 피하셔야 되고요. 또 단백뇨를 줄이기 위해서 저단백식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적은 제가 이제 이 피타 브레드 만들 때 박력분 밀가루를 썼는데 이게 단백질이랑 인이 밀가루 종류 중에 제일 적어요. 이런 거 사용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혈액 투석을 시작하시게 되면 뭐 저염은 모든 단계에서 다 일정하게 똑같은 거고요. 투석 과정에서 손실되는 단백질이나 이런 게 좀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량이랑 단백질을 이제는 조금 충분히 드셔야 되는데요. 입맛을 잃거나 변비 때문에 하여튼 식욕이 떨어지는 일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까 끝에 보여드렸던 제누아즈 같은 이런 간식빵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샌드위치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집에서 빵을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요즘 빵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븐 있으면 그거 사용하시면 뭐 제일 간단하고 레시피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아무거나 적용해도 편하신데요. 그 외에도 에어프라이어. 네, 포켓형, 서랍형이라고 돼 있는 이런 걸로도 해 드실 수 있고요. 또 요즘은 새로 토스터나 그런 것처럼 앞으로 문 열어 당기는 이런 형태의 에어프라이어도 있는데 저런 데도 빵 충분히 해서 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미니 오븐
혹은 전기밥솥으로도 해 드실 수 있거든요. 전기밥솥에 있는 만능찜이라는 메뉴라든지 취사 버튼 같은 거 눌러도 시간을 조금 조절하셔야 되기는 하지만 충분히 빵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이제 빵을 만드는데, 빵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빠지지 않는 재료로는 밀가루, 그 다음에 발효 시키는 이스트나 뭐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 그다음에 설탕, 소금, 버터, 달걀, 뭐 이 정도가 필수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들어가는 재료 어떻게 선택할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밀가루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국수 해 먹고 부침개 할 때 사용하는 중력분은 이제 제과제 빵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박력분이라는 거 사용할 수 있는데,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박력분이 여러 가지 이 밀가루 중에서는 글루텐 단백질이 제일 적어서 단백질 함량이 적어요. 그리고 인도 적겠죠. 그러면 이제 3단계 이상 저단백 식사 하시는 분들한테 좋겠네요.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주로 뭐 콩팥병을 떠나서 박력분 단백질은 약간 푸슬푸슬한 질감의 빵, 그러니까 케이크나 쿠키 같은 거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밀가루 종류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해서 빵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강력분을 사용하지 않을 거는 아니고, 강력분에 있는 글루텐 단백질이 빵의 그 쫄깃한 식감 같은 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식빵이라든지 다른 그런 질감이 필요할 때는 강력분도 좀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밀가루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뭐 글루텐 단백질 소화에 문제가 있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쌀가루를 이용한 베이킹도 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시중에 이제 쌀가루를 집에서 쌀을 불렸다가 빻아가지고 쓰는 그거는 이 빵 모양이나 형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베이킹용으로 나와 있는 거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밀가루 중에 쌀가루 중에 강력 쌀가루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쌀가루는 워낙에는 글루텐 단백질이 없으니까 쫄깃한 식빵 같은 질감의 빵을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강력분처럼 흉내를 내기 위해서 그냥 쌀가루에다가 글루텐도 첨가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성분을 보니까 파뮤라든지 소금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베이킹 쌀가루 중에는 강력 쌀가루는 추천하지 않고 박력 쌀가루라 그래서 쌀가루에 다른 거는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어떤 공정 과정을 통해서 베이킹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효 팽창제인데요. 이거는 베이킹 파우더나 이스트가 이러한 일을 합니다. 둘이 비슷한 일을 하긴 하지만 빵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드릴 빵에서는 이스트를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요, 베이킹 파우더가 하는 일은 비슷해도 베이킹 파우더가 만들어진 주요 구성 성분이 인하고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 10g만 써도 인이 1000mg 들어있고 나트륨 그 800mg이거든요. 그래서 뭐 무염 빵이고 별로 짜지 않은 빵인데도 나트륨이 높네? 그거는 베이킹 파우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풀리는 거 이스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와주는 역할로 계란 거품 내서도 사용할 건데요. 이게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예쁘게 부풀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해요. 근데 모양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건강에 좋은 쪽으로 재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금인데요. 저염식 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아예 소금 안 넣고 만들면 어떠냐 하실 수 있는데, 소금의 역할이 있잖아요. 맛도 내기도 하지만 글루텐의 탄력도 주고 발효되는 속도도 조절해주고 또 균이 생기는 것도 막아줘요. 그래서 소금을 아예 안 쓸 수는 없고요. 일반적인 레시피보다는 소금 양을 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세 가지 빵이 시중 식빵 영양 성분표에 보면 이 식빵 한쪽에 보통 소금이 0.5g 정도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만드는 빵에는 0.1 내지 0.3g이니까 오히려 식빵보다는 적은 양으로, 대신 이제 발효나 이런 거는 도우는 수준으로 넣겠습니다. 다음은 설탕인데요. 설탕은 이제 달콤한 맛도 주고 이제 촉촉함도 주고요. 빵이나 이런 케이크 만들었을 때 볼륨감, 부드러운 질감을 주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탕도 완전히 줄일 수는 없고요. 일반적인 레시피에서 한 30% 줄여서 이 만들어진 제가 1회 분량으로 소개시켜 드릴 양을 드시면 한 번에 10g, 15g 이내로, 혹은 뭐 피타 브레드 같은 거는 거의 한 1, 2g 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되고요. 설탕이 해주는 일이 열량 보충,
조금 먹어도 열량 공급이 되는 게 있어서 투석 환자분들 중에 열량 보충, 체중이 너무 줄어들어서 걱정이신 분들은 이 정도 설탕량은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대신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 레시피에서 설탕량을 줄이거나 설탕 너무 많이 들어간 빵 종류는 피하시는 게 더 좋으시겠죠. 다음은 이제 빵에 들어가는 지방 종류인데요. 버터, 마가린, 팜유 뭐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팜유나 마가린 같은 뭐 트랜스 지방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올리브 오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올리브 오일로 사용하고, 그 외에 버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버터는 열량 보충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때는 무염 버터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필수로 들어가는 보통 많이 쓰이게 되는 재료 달걀인데요. 달걀은 말씀드린 대로 거품, 머랭이라 그러죠. 거품을 막 쳐서 이제 그러면 빵이 부풀고 그 부풀어진 형태 유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달걀은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근데 만약에 인을 좀 더 줄이고 제한해야 된다 하신다면 달걀에서 노른자는 소량만 사용하고 인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흰자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만들어진 그 빵 영양성분 분석인데요. 한 조각 하나 정도 드셨을 때 열량은 150에서 한 200칼로리 정도 되고요. 소금은 말씀드린 대로 0.1에서 0.3g 정도, 그다음에 단백질은 3, 4g이어서 이 빵 자체만 드셨을 때는 저단백 식사나 간식으로 충분하시고요. 칼륨이나 인도 50 내지 60g 이하로 소량 들어있어서 칼륨이나 인 제한이 필요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빵 만드는 영상 3가지를 볼 텐데요. 영양사가 음식도 잘하면 좋겠지만 저는 뭐 그냥 그래서요. 조리사분 2분이 빵 만든 거 도와주셨어요. 박준식 조리사님, 신승현 조리사님. 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저단백 피타 브레드, 두 번째는 소금 없는 소금빵, 세 번째는 쌀로 만든 무염 제누아즈입니다. 그러면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실 빵은 피타 브레드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잘라진 면이 주머니 같죠. 들어가는 재료는 박력분, 물, 드라이 이스트, 소금, 설탕, 올리브유입니다. 이게 이제 10조각 나올 정도의 분량인데요. 그거 한 조각 드셨을 때는 150칼로리에 단백질 3g 정도예요.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 빵 만드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단계 만성 콩팥병부터 혈액투석 환자까지 모두 드실 수 있는 빵 종류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박력분을 알갱이 진 것 없게 체에 쳐서 내리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트가 바로 되려면 설탕과 소금이 일정량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설탕하고 소금을 넣어서 밀가루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드라이 이스트를 부어주세요. 그다음에 밀가루에 이제 넣은 설탕, 소금, 이스트를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여기서는 이제 지방으로 올리브유 사용했는데요. 올리브유를 이제 넣고 한 곳으로 몰려 뭉치지 않게 두시고, 그 다음 여기 미지근한 물을 쓸 거예요. 미지근한 물 준비된 양을 넣고 반죽을 시작하세요. 고르게 반죽을 한참 하면 딱딱한 게 아니라 반죽이 말랑말랑한 느낌이 드는 정도 촉촉한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빵 반죽이 약간 호빵 표면처럼 매끈해질 때까지 계속 눌러주세요. 네, 동그랗고 매끈매끈하게 됐어요.
이 반죽을 40도에서 1시간 발효시킬 텐데요. 발효기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셔도 좋고 발효기가 없다면 전기밥솥에 끓는 물 넣고 이렇게 중탕으로 얹어서 뚜껑을 닫아 놓으시면 이것도 발효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발효 끝나서 부풀은 빵을 이제 열등분을 내서 팬에다가 놓고 이제 2차 발효할 텐데요. 팬에 들러붙지 않게 이제 기름을 적당량 발라주시고요. 반죽을 50g씩 10덩이로 떼서 일단 무게를 재가지고 일정한 양이 되게 해서 10덩어리로 떼어내시고요. 동그랗게 빚어주세요. 열덩어리로 나누어진 이 반죽도 40도에서 15분 정도 두 번째 발효, 휴지 시간을 갖게 됩니다. 2차 발효가 끝난 반죽을 이제 납작하게 밀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빵을 굽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반죽이 들러붙지 않게 바닥하고 이제 밀 때 밀가루를 좀 묻혀주시고요. 이제 밀 건데 저 반죽이 한 15cm 지름 정도 됐을 때 두께가 적당했어요. 반죽 미실 때는 사방으로 힘을 고르게 주시고 동그랗게 밀어주세요. 이제 고르게 힘주고 미셔야지 빵이 예쁘게 공갈빵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게 반죽의 끝이고요. 이제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짧게 4분만 구우시면 돼요. 반죽 부풀어 오른 거 보이시나요? 빵? 저희 보시면 예쁜 것도 있지만 찌그러진 것도 있죠. 찌그러진 거는 제가 민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골고루 잘 못해갖고 저렇게 망쳤는데요. 잘 하시면 저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돼서 반으로 자르면 주머니 모양이 나옵니다. 자, 완성된 피타 브레드인데요. 이거는 발사믹 드레싱 같은 거 해서 찍어서 그냥 드셔도 되니까 저염 저단백 식사에 추천드릴 수 있고요. 반 잘라서 주머니 모양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써요? 원하시는 것, 뭐 고기가 될 수도 있고요. 새우가 될 수도 있고 단백질이 필요하시다면 거기다가 채소 골고루 넣으셔서 혈액 투석이라든지 초기 콩팥병 환자분들 식사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피타 브레드 영상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소금 없는 소금빵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소금이 없진 않죠. 소금 줄인 소금빵. 이거는 겉에 보통 소금빵은 굵은 소금 뿌려져 있는데 그건 뿌리지 않았어요. 소금빵 만들기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소금빵에는 강력분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박력분, 소금, 설탕, 드라이 이스트, 무염 버터, 물이 들어갑니다. 이게 13조각 정도 50g 덩어리로 한 거 분량인데요. 한 개 드시면 열량이 한 130칼로리, 나트륨은 130mg, 단백질도 4g 정도로 적고요. 칼륨 인도 40mg 이하로 이러한 제한이 필요한 1, 2단계 초기 콩팥병에서 혈액 투석 환자분들까지 모두 드실 수 있습니다. 만드는 첫 번째는 체에 내린 강력분에 설탕, 소금, 그리고 이제 이스트를 넣으세요. 그래서 이스트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거를 살살 섞어주고요. 골고루. 그 다음에 박력분을 마지막으로 섞어줍니다. 그래서 골고루 덩어리지지 않게 섞이도록 한 다음 여기는 찬물을 넣으실 거예요. 찬물을 넣고 반죽을 시작하세요. 자, 반죽이 엉기기 시작하고요.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한 덩어리가 되죠. 반죽이 한 덩어리가 되면 여기에 버터를 넣어주세요. 버터를 넣고 이제 반죽을 마저 하게 되는데 이때 팁은 반죽을 이렇게 찢듯이 아래 위로 잡아당기면서 치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한 15분, 20분 정도 하면 표면이 매끈하게 호빵 표면처럼 돼서 이제 반죽이 완성이 되는데 정말 잘 됐는지 확인하시려면 저렇게 풍선껌 늘어뜨리듯이 반죽을 쭉 늘려서 손가락이 비치는 정도로 되면 잘 된 반죽입니다. 자, 반죽 완성됐으면 동그랗게 정리를 해서
이거는 그렇게 높은 온도는 아니고 따뜻한 실온 27도 정도에서 1시간 발효시킬 거예요. 자, 반죽 부푼 거 보이시나요? 한 서너 배 정도로 반죽이 부풀면요. 이거를 이제 13덩이로 떼어낼 거예요. 50g 정도, g을 재면 저울이 있다면 g을 재셔도 되고요. 아니면 비슷한 크기로 13덩어리 떼어내면 거의 50g 정도 덩어리 됩니다. 근데 작은 하나 빵이 되는 정도로 됐으면 이 반죽을 동그랗게 빚으세요. 손바닥에 통통한 면을 이용해서 동그랗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좀 자신이 붙는다 그러면은 이 반죽을 양손에 놓고 비비시면 좀 더 빠르게 됩니다. 자, 동그랗게 빚은 반죽을 상온에서 20분간 2차 발효 조금 쉬어줄 거예요. 그럼 얘네도 또 약간 발효가 되겠죠. 이제 휴지시키고 나온 반죽을 올챙이 모양, 약간 야구방망이 모양처럼 빚어주세요. 한쪽은 좀 두껍고 꼬리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빚은 반죽을 이제 밀대로 주걱 모양, Y자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모양으로 밀어줄 거예요. 쭉 일자로 잡아당겨서 반죽을 주걱 모양으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어진 반죽에 넓적한 면을 시작으로 해서 돌돌 말아줍니다. 이제 이게 소금빵 모양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아주시면 되고요. 혹시 체중이 떨어지거나 저체중이어서 열량 보충이 필요하시다면 저 말아주는 가운데 무염버터 같은 거를 한 덩이 잘라가지고 넣어주세요. 그럼 열량 보충도 되고 좀 고소한 맛 낼 수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밀어준 반죽을 30도에서 50분간 발효시킵니다. 이 발효된 반죽에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면 이제 약간 표면에, 빵 표면에 윤기가 나는 빵이 될 거예요. 220도로 조금 높게 예열한 오븐에 넣어서요. 200도에서 22분간 구워줍니다. 그래서 완성된 빵이고요. 이거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식빵보다도 소금이 적은 소금 없는 소금빵 완성됐고요. 이것도 그냥 드셔도 좋지만 가로로 평면으로 잘라가지고 그 안에 원하는 재료 첨가하셔서 샌드위치 만들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빵 소금 없는 소금빵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쌀가루로 만든 무염 제누아즈 만드는 영상 보겠습니다. 네, 제누아즈 만들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박력 쌀가루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제누아즈 재료는 달걀, 설탕, 박력 쌀가루, 그리고 무염 버터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박력 쌀가루를 체에 쳐서 덩어리 진 거 없이 체에 쳐서 내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염 버터를 저기 보면 저 양푼 그릇에 담겨 있는 게 따뜻한 물이거든요. 저기서 중탕처럼 해서 버터를 녹일 거예요. 버터를 녹인 버터 물 준비하고 그렇게 그 따뜻한 물에서 이제 달걀도 풀어줄 거거든요. 저 양은 달걀 한 2개 반 정도 되는데요. 저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45도 이상 되면 달걀이 익어버려서 안 되고 사람 체온 정도 유지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걀에 설탕 넣고 저렇게 녹이면 이제 저런 온도가 되면 거품이 조금 더 잘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저 달걀물 온도계 있으시면 한번 온도를 재어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도는 넘지 않게 온도 쟀을 때 한 36도 정도 되게 달걀물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저렇게 풀고 나면 이제 저 달걀물로 머랭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품이 엄청 나야 돼요. 단단할 정도로. 그래서 온도 유지하면서 달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달걀 거품 내는 일. 힘껏 거품을 내세요. 이제 팔 너무 아프면 집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런 거품기 사용하셔도 됩니다. 한참 치게 되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주룩 흘렸을 때 저렇게 실선처럼 라인이 보이는 정도면 머랭이 완성된 상태고요. 이제 완성된 머랭에 아까 준비해 놓은 쌀가루 넣을 거예요. 근데 힘들게 거품 내놨으니까 저 머랭 거품은 꺼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살살 바닥을 긁듯이 섞어주세요. 거품기나 이런 걸로 막 팍팍하면 거품이 꺼지거든요. 그래서 살살 저 하얀 쌀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 섞어주시면 이제 남은 재료는 한 가지죠. 중탕물에 녹여놓은 버터. 이제 그것만 넣으면 반죽 완성이고요. 이제 오븐에 구우시면 돼요. 그래서 흰 쌀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섞으셨으면 이제 버터물을 넣는데 이제 한꺼번에 넣어서 중간에 엉겨서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하시려면 저렇게 작은 그릇에 버터 녹인 그릇에 반죽을 넣고 저희가 반죽을 섞은 다음에 이제 큰 그릇에다가 부어주면은 몰리지 않고 골고루 넣으실 수 있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반죽 끝났어요. 이거는 뭐 발효시키고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네. 이제 완성된 반죽을 케이크 틀에 넣을 건데요. 집에 이제 종이 호일이 있으면 그걸로 저렇게 틀에 맞춰서 잘라서 사용하셔도 되고, 베이킹용 유산지 같은 거 있으시면 그거 사용하셔도 이제 완성됐을 때 꺼내기가 좋습니다. 잘 떨어지겠죠. 반죽 틀에 이제 반죽을 부어주세요. 주르륵 하고 저렇게 퉁퉁 내려치는 거는 저렇게 되면 반죽 안에 있는 거품이 일정한 크기로 고르게 퍼지게 되거든요. 저렇게 한 다음에 이제 17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25분간 구워주세요. 이거는 만약에 오븐이 없다면은 앞에 소개시켜 드린 대로 뭐 전기밥솥 같은 데 이용하셔도 되고 에어프라이어에서 구우셔도 됩니다. 자, 제노아즈 가만 보면 케이크처럼 생겼죠. 그래서 수평으로 잘라서 과일이나 이런 크림 치즈 같은 거 넣으시면 케이크로 만들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쌀가루, 밀가루가 싫으신 분도 이용하실 수 있고 열량 보충이 필요한 분의 간식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세 가지 빵 만드는 법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떠세요? 좀 해볼 수 있겠다는 의욕이 생기셨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콩팥병 있으시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식사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